이 체포 집행의 상대방 대상자 누굽니까?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누굽니까? 예, 직무정지된 대통령입니다. 예. 이름이 누굽니까? 윤석열 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취했죠? 아까 어느 의원님 질문에 차량 이동에 관한 얘기도 알고 있고 어디 있는지 윤석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차량 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요. 내가 써놨습니다. 어디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알지 또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도 알지 없고요.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내란 비상계엄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들을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GPS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거 기사 보고 알고 계시죠? 네, 이번 2차 집행을 할 때 윤석열 피의자가 관저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도망갔는지 공관촌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죠? 국방부 장관 관사, 육군참모총장 관사, 해병대 사령관 관사, 합참의장 관사 다 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 자세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처장님 곤란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국수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 직접 국수본부장 혹은 부처장이 국수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공조본의 생명은 공조수사다. 경찰의 노하우와 경찰의 장비와 경찰의 능력을 우리 공수처가 제공받는 것이 4월이 걸린 문제다라고 설득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더 낮은 자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는 순간 국수본부장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영장 집행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다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아마도 열흘짜리 영장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찰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노하우를 존중하고 사실상 현장 지휘력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겁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공수처는 명운을 끝내는 겁니다. 그거는 오동훈이라는 개인 공수처장 한 사람의 명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수처를 설계했고 대한민국의 사정기관, 수사기관의 삼위일체의 정립을 시킨 과거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날 봐요.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사실은 다른 방송 하면서 네. 3시면 정리된다고 제가 아주 단언을 했었어요. 예. 3시면 정리된다. 네. 근데 내가 3시면 정리된다고 한 걸 왜 나보고 근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신기다 말을 했는데 사실 3시 반에 철수했어요. 근데 사실 신기는 아니었고 네. 나는 사실 정보를 받았었거든요. 무슨 정보였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박종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호 차장하고 네. 이 사람들이 가장 그 강성으로. 위법이라고 하면서 강성으로 네. 또 이 사람들 말을 다 들으니까 네. 이 사람들만 체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예. 그 전에 공수처하고 경찰도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서 계획을 짰었단 저항할 말이죠. 경우 체포한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저는 1시 전후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특히 아.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정리하고 인간 방패 뭐 벽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러고 나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딘지 소재 파악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저는 셋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셋이를 그냥 신기라는 말을 그냥 한 말이고 네.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셋이를 말했는데 이게 실패하게 된 이유는 저는 첫 번째 이거 같아요. 지금 현재 물론 뭐 그 서로 간의 얘기도 잘 안 됐긴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이 그 당시 거기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에? 그때 고양이 뉴스라고 다른 유튜버가 아, 그때 네네네. 오전 8시부터 마이바흐 그 차 S60 차가 S600 차가 예. 두 대가 합참 쪽 관제로 예, 왔다. 관계로 예. 갔다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서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하면서 찾아내는 거를 하는데 네. 실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현행범으로 이 사람들을 체포해봤자 안에 들어가봤자 대통령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기 없다는 이제 아마 첩보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관저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 있으면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웃긴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그날 1시 반에 이제 철수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시쯤에 사람들이 다 걸어 내려오면서 표정이 어디 소풍 갔다 온 사람처럼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근데 그랬잖아요. 그때 공수 사람들도. 네, 뭐 웃는 사진 찍혀갖고 또 욕 많이 먹었죠. 오히려 막 너무 막 분해하거나 막 너무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예. 되게 여유롭고 이상한 표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됐다 이런 표정이었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유튜브가 내가 3주 전부터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찍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탔을 만한 차량은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가더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난 다음에 마이바흐 차량을 향해 경호처 직원들이 인사까지 경례를 하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있었죠. 더 중요한 네.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경찰이 네. 어제 네. 속보로 계속 나온 경찰이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대통령의 소재를 우리가 확보했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 얘기가 어제 오후에 계속 나왔어요. 아, 그럼 그 전에 파악 못했다는 뜻이네. 그 전에 어딘지 몰랐다는 뜻이고 이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3일날 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사실은 더 이상 들어갈 의미가 없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던 걸로 제가 보이고. 아니 관저 있어야지 어디 그러니까 관제 당연히 있어야죠. 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아침 8시 3분에 나가더라. 두 번째, 다시 들어가는 거 못 봤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정준을 체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찰이 하필이면 경찰이 예. 우리 대통령 소재 파악했다. 이걸 속보로 내보내더라니까요. 그러면서 2차 집행 때는 무조건 찾을 것이다. 아. 이게 일련의 흐름들을 다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신기가 그래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추측의 영역이긴 다 합니다만 추측이죠, 당연히. 여러 정황상 네. 그럴 가능성도 꽤 네, 있더라고 그랬을 이제 것 같더라고요, 판단하신다는 이제 거고요. 보니까. 한숨 깊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예. 백동은 부단장이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은 됐나?라고 물으니 그렇게 알고 있다. 관저 안에 있는 건가?라고 물으니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이제 수사. 근데 관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막 지금 다 네. 다닐 수 아니 있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네. 왜 경찰이 속보로 2차 집행 때는 체포할 수 있어요? 이 얘기 왜 하고 왜 속보로 계속해서 와. 대통령 소재 파악했단 말을 왜 합니까? 그 얘기가 이상하지 아, 않아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호처 직원이 지켜주는 관저가 제일 안전한 거 아니,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고 우린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예.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유튜브가 내가 찍었더니 그 차로 나가더라. 두 번째, 대통령 소재를 우리가 파악했다, 확인했다. 이거를 경찰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체포영장 받아서 잡으러 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곳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못하는 아니, 거죠. 소재 체포해서. 파악했다고 하니까 파악했다고. 아니 여기 그러니까 파악하기 전에. 네. 파악하기 전에. 만에 하나 만약에 이제 경찰이 들어갔어요. 근데 없어 거기에. 그러면 있는데 어디야? 아까 뭐 어디 차로 어디 갔다고 그러면서 다시 쫓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긴 다시 또 못 가요? 거긴 또 영장 또 받아야 돼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번 영장 청구는 네. 광범위하게 수색 영장 수색 영장으로서 포함 넓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를 갈지 진짜 그랬을 모르니까.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럼 인근 5km 안에 다 수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죠. 맞아요. 이게 아무튼 대통령 찾는데 그 지하 벙커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지하 벙커 얘기도 나왔어요. 독재자의 네. 대표적인 말로를 상징하는 게 지하 벙커예요. 뭐 까다피, 히틀러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벙커 전전하다가 잡혀가거든.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복무하러 온 사병들까지 앞에 벽 쌓아놓고 자기는 또 다른데 피신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저에 없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이게 뭐 그냥 뭐 비겁함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수색을 막 이제 하는 뭐 건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지명 수배를 수배가 해야 돼요? 내려지는 아.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예, 뭐 이제 인터폴에 공개 수배한다든가 뭐 아, 그리고 그 도피를 도운 사람들도 전부 범인 도피로 처벌을 해야겠죠. 예, 전부 범인 도피입니다. 지명수배라는 게. 예, 뭐 네. 그것도 뭐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기록이 세워질지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만약에 그 관저를 뒤졌는데 관저에서 안 나오면 원래 법적으로는 그 다음 단계가 뭐 지명수배나 이렇게 가는 소재 거예요? 불명, 피의자 소재 불명 아닙니까? 아, 지명 그러면- 수배의 첫 번째 사유가 피의자 소재 불명인데요. 근데 예. 결국에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에 뭐 어디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만약 못 찾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냥 사전 구속 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근데 예. 구속 영장을 친다 해도 집행은 실질에 안 못하죠. 나올 거고 영장 실질에 안 나오신 피의자께서는 뭐 어떻게 또 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야 저 구속전 피의자 신문 그 실질 신문이라고 하죠. 네, 네. 그때 안 나와도 판사가 보고 안 나온 이유가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게 명백하면 네. 그 신문 없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발부를 하면 뭐 하냔 근데 말이에요. 집행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명 수배밖에 없는 또 거죠. 지명수배예요. 아니 거기 있는 사람 관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버리면 네. 네.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 아, 그러니까 밥 차리는 분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 뭐 사람을 빼지 말고 술을 빼자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술 얘기를. 근데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던데 저도 네, 뭐 진짜 저- 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진짜 예. 수도 전기 끊으란 이야기도 있고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아주 딴 데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면 나올 테니. 아니, 아무튼 보급로를 끊는 게 저는 제일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의 결과 파면 아. 결정이 내려져도 네. 관저에서 순순히 나올까? 그때까지 만약에 뭐 영장 집행이 안 됐다고 치면 아. 그런 걱정까지들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파면이 되어도 관저에서 안 나올 수가 있겠군요. 예. 거기까지는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 저 영화 아. 기생충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위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하 아. 벙커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비극까지는 우리 안 가야 되는데 그죠? 예. 네요. 어쨌든 뭐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네. 사실 그 계엄 선포 때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계엄 선포 문구만 보더라도 이게 국민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죠. 보면은 국정 파탄 책임을 몽땅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네. 자기는 모두 다 정당하고 그 다음에 이 독재자의 언어나 폭군의 언어죠. 처단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제가 대학교 시절 이후로 이런 식의 언어를 잊고 살았는데 다시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네.